컬리는 특정 세그먼트 고객을 집중 타겟할 것이냐, 그 안에서 이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는 20대, 40대 사이의 여성 고객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충성도 높은 그런 어떤 이커머스 플랫폼이 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쿠팡처럼 IPO를 앞두고 사이즈업을 하고 싶은 건지, 사실 뭔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될 텐데, 그 판단 하에서 마켓컬리가 과연 헤이조이스 인수를 잘한 거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입니다. 저는 마켓컬리가 플래너리란 헤이조이스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라는 기사를 보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간단히 헤이조이스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40 여성 타겟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커리어 개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주제 콘텐츠들을 제작해서 회원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을 가지고 좀 가설을 세워보았는데요. 일단은 마켓컬리의 헤이즈위스 인수는 SI 목적이고 그 목적은 고객을 아낀 효과에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좀 상세하게 가설을 뒷받침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스탠드얼론 밸류를 좀 살펴봤는데요.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코리아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커뮤니티 플랫폼의 성장성은 높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수익성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경쟁사 대비 헤이조이스의 역량을 봤을 때는 시장 내에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는 시장이고 강점으로 본다면 타겟이 조금 명확하기 때문에 컨텐츠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단점은 타겟층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초기 고객 유입이 한정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또 시장 내에 성장 역량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SI 목적의 투자일 것이다라고 가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좀 시너지 측면의 가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매출 시너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마켓컬리와 헤이조이스의 핵심 타겟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조이스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유료 고객을 낚이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쿠팡의 쿠팡플레이 같은 운영을 통해서 락인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헤이조이스 측면에서는 마켓컬리 플랫폼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좀 홍보되는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서 초기 유입에 좀 어려움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비용 시너지 측면을 봤을 때는 상호 간에 좀 지원의 영역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콘텐츠 생산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추가적으로는 좀 헤이조이스의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운영단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구체적인 검증을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스탠드얼론 밸류의 시장 수요의 성장성을 먼저 보았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수요를 봤을 때는 2040이라는 여성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성인 교육 및 커뮤니티의 이용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두 가지가 주요한 레버라고 보고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봤습니다. 2040이라는 여성 수의 경우에는 딱 그 데이터만 추려서는 보지는 못했지만 맞벌이 가구 비율 등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2040이라는 여성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인 교육 커뮤니티 니즈에 대해서도 좀 봤는데요. 정확하게 딱 저희가 원하는 타겟 시장만은 보진 못했지만 이러닝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의 수요가 전년 대비 18.3%까지 증가한 상황이고 또 코로나의 영향과 또 주 52시간 확대로 인해서 자기 개발에 대한 시간이나 니즈가 확대되고 있음을 또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쪽 기사를 보시면 뱅크샐러드에서 실제 고객들이 카드 이용 데이터를 좀 봤을 때 성인교육 플랫폼 이용자가 19년 대비 21년에 3.5배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좀 수익성 측면의 생각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검증했을 때 시장 증가가 추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경쟁사 대비해서 헤이조이스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경쟁은 아주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 컨텐츠 종류에 따라서 취미 중심의 플랫폼도 있고, 교육 중심의 컨텐츠 플랫폼이 있고, 또 저희 헤이조이스나 뭐 빌라 선샤인 같이 여성 타겟으로 한 특정 타겟 대상의 플랫폼도 있고, 커뮤니티가 좀 더 강조되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개발이나 커뮤니티가 강조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헤이조이스의 사업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는데, 여성 커리어 중심의 라이브 강의나 VOD를 판매함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두 가지 사진이 이제 실제 VOD나 라이브 강의를 판매하는 것을 좀 캡처해 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콘텐츠 커뮤니티 시장에서 좀 무엇이 중요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고객의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고객이 유입되고 탐색과 체험을 한 후에 실제 콘텐츠를 결제하고 재구매로 이어지는 단계일 텐데, 그 각각 단계에서 고객 유입 단계에서는 마케팅이 중요할 것이고, 탐색하고 비교하고 체험할 때에는 콘텐츠나 가격, 고객 후기 등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재구매에 이용할 때는 콘텐츠나 커뮤니티 경쟁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중 좀 마케팅이나 고객 후기 등은 좀 투자적인 영역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나 커뮤니티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콘텐츠도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은데, 일단은 콘텐츠가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그 질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 양적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헤이조이스의 경우에는 명확한 타겟층이 있기 때문에 해당 2040 여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질적으로는 우수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양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타링이라는 플랫폼과만 좀 비교를 해봤는데, 타링에서는 커리어 영역에서 한 10개 정도의 종류를 제공하고 있고, 헤이조이스의 경우에도 뭐 그렇게 다양한 종류를 제공하고 있는데, 헤이조이스의 전체 VOD 수를 다 더했을 때 81개 정도였는데, 타링은 다양한 종류 중에 커리어 부분만 봤을 때 105개였고 전체로는 200개 이상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헤이조이스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커뮤니티였는데요. 사실 실제 이용 후기라던가 이런 부분을 분석했으면 좀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은 현재 현황만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장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타겟 고객층만의 끈끈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니즈도 있다라고 본다면 그쪽의 니즈는 사실 충족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내 성장 역량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SI 목적의 투자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시너지 측면에서 세웠던 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켓컬리의 경우에는 이제 마켓컬리와 헤이조이스의 핵심 타겟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료 고객의 락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가설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실제 마켓컬리의 경우에는 컬리패스라는 유료 회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아래로 좀 내려봐 주시면,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회원 구매 전월 실적에 따라서 그 회원 등급제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러한 유료 고객이나 또 우수 고객에 대해서 이 헤이조이스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VOD나 그런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지속적으로 컬리를 이용할 수 있는 락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헤이조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 플랫폼 통한 홍보를 함으로써 초기 유입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밑에는 좀 기사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그래서 실제 마켓컬리는 좀 유통의 강점이 있고 헤이조이스는 컨텐츠나 커뮤니티 빌딩의 강점을 갖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좀 조화롭게 결합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뭐 간접적으로는 좀 내용을 검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비용 시너지인데요. 그래서 이 두 영역이 사업 영역은 완전히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컨텐츠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컬리 같은 경우에는 상품 소개 페이지의 그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점점 많은 커머스들이 동영상 컨텐츠라던가 후기 마케팅 같은 것들을 열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고객을 유인시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컨텐츠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영역의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좀 더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상호 간에 더 가지고 있는 좋은 역량을 도입함으로써 역량의 향상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제 컬리가 헤이조이스와 함께 여성 고객 겨냥한 마케팅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또 플래너리의 이나리 대표는 컬리의 커뮤니케이션 총괄 업무도 겸하면서 이 부분에 좀 역량을 좀 보완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좀 추가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컬리는 계속 타겟층을 명확하게 좁히고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혹은 타겟층을 넓혀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비교해 보는 것이 재밌겠다라는 추가 과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제일 마지막에 고려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컬리는 특정 세그먼트 고객을 집중 타겟할 것이냐, 그 안에서 이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는 20대, 40대 사이의 여성 고객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충성도 높은 그런 어떤 이커머스 플랫폼이 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쿠팡처럼 IPO를 앞두고 사이즈업을 하고 싶은 건지, 사실 뭔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될 텐데, 그 판단 하에서 마켓컬리가 과연 헤이조이스 인수를 잘한 거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같았으면 저는 명품 커머스 또는 리세일 커머스 이런 거 그냥 인수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마켓컬리는 일단 신선식품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새벽 배송으로 성장을 잘 했는데, 그럼 어디로 갈 거냐를 고민해야겠죠. 근데 그 인프라 투자를 해서 풀필먼트를 잔뜩 갖추고, 이제 삼자 물류도, 그러니까 풀필먼트 바이 마켓컬리 이런 서비스를 출시하고 삼자 물류도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이즈업이 더 큰 문제죠.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게 여성 고객만 타겟한다고 그들의 충성도를 높이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그 유틸라이제이션이 확 일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이커머스 특성상 사이즈업을 위해서는 약간 오픈 마켓으로 전환돼야 되고, 그 오픈 마켓을 위해서 지금 있는 신선식품뿐만 아니고 일반 공산품들도 좀 많이 아우르는 일반적인 메가 사이즈의 이커머스 사업자가 돼야 되고, 그러는 거, 그런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과연 헤이조이스 인수를 통해서 20대, 40대 여성들, 특히나 커리어 관점에서의 충성도, 커리어 관점에서 관심 많은 일부 여성들에 대한 충성도를 가진 게 어떤 의미일까? 그 락인 효과가 정말 유니버셜하게 마켓컬리 저변에 전반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 인수 금액을 가지고 저 같았으면 차라리 그 명품 온라인 판매, 명품 커머스 쪽을 투자하는 게 기존의 여성 고객들도 좀 더 락긴 하고, 그러면서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풀필먼트 인프라도 유틸라이즈 되고, 그런 효과가 더 있었지 않았을까. 또는 요즘 MZ 세대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리셀 플랫폼, 약간 희소한 제품들에 대한 커머스 또는 뭐 중고 거래 이런 쪽을 조금 더 타겟해봐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커리어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뭐 트레바리, 퍼블리 이런 업체들도 상당한 20, 30대, 40대 여성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헤이조이스처럼 우리는 여성 고객들을 위한 커리어 플랫폼이야, 커리어 교육 플랫폼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구매력을 보이는 고객들은 20대, 30대, 40대의 여성 고객들이다 인 거죠. 그래서 트레발이나 퍼블리 쪽으로 가봐도 그런 게 다 확인이 되는데, 굳이 헤이조이스여야 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연봉을 많이 주고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기 이런 비용 시너지, 중복이 제거되나? 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들고요. 그래서 스탠드얼론 밸류로 이러닝 시장 내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또는 교육 컨텐츠 플랫폼이 얼마나 매력적일까? 그냥 전반적으로 이런 커뮤니티나 또는
이러닝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고객군들이 저기인데, 어떤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헤이 조이스의 현재까지의 퍼포먼스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처음 접하는 제 이름이라서, 예, 이 헤이 조이스의 퍼포먼스가 엄청 고성장하고 있다. 그럼 제가 틀린 거겠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클래스 101이나, 어, 포블리, 또 이런 쪽에서, 주요 고객들이 같은 타겟인 거죠. 예.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특정 타겟 아니더라도, 어, 그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컨텐츠와 커뮤니티라는 게 지금 마켓컬리가 갈 길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핵심 타겟이 동일하고 뭐 이런 거 좋은데 현재에서 만약에 마켓컬리가 한 2, 3년 전에 사이즈였고 그 사이즈에서 우리의 핵심 고객이 20, 30대, 40대 여성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주자라고 했다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마켓컬리가 공룡이 돼 있잖아요. 거의 쿠팡과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갑자기 이 인수권은 그런 메가 사이즈의 이커머스 사업자가 되기에는 조금 너무 핀포인트 되어 있는 컨텐츠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타겟층이 축소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네,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픈 마켓으로도 가고 일반 공산품도 더 많이 싸게 공급하고 물류 시스템 고도화하고 그러면서 고객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것들도 플랫폼으로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고민이었던 부분이었는데, 마켓컬리가 지금 빨리 IPO를 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액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목표인데, 그것에 맞는 전략일지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헤이 조이스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나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그 매출이라는 게 마켓컬리에게 의미 있는 사이즈를 줄 것인가는 좀 저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특정 세그먼트에게 로열티를 확 올려주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켓컬리의 20, 40대 여성 고객들이 전에보다 마켓컬리에서 더 많이 살까요? 아닐 것 같은데 마켓컬리가 더 많이 구매 단가, 인당 구매 매출을 좀 더 늘리려면 지금 하고 있는 배송과 그 어떤 갖추고 있는 제품의 구색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컴프레시브하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겠죠. 예, 컨텐츠를 더 판다고 식빵과 뭐 그 밀키트 아니면은 신선한 채소들을 더 사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고객들이 식구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생각으로 저 인수가 됐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더 좋겠네요. 이 네. 헤이조이스가 마켓컬리와 함께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또는 쿠팡 플레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것이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쿠팡 회원들만 익스클루시브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헤이조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 외에도 사실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 락인 음, 효과도 쿠팡 플레이보다는 확실히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추가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쿠팡 플레이 같은 역할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